안녕하세요. 네, 주성아TV의 이번 방송도 이제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게스트 모시고 방송을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본인 소개 직접 들어보면서 방송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소개 직접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남숙이라고 합니다. 네. 구면이죠, 그래도. 네, 그죠. 네. 이제 타 방송과 이제 활동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탈북민들이 뭐 3만 명이 넘게 왔다고는 하지만 한 번쯤은 다 거쳐가는 인연들이라서 오늘 이렇게 남숙님과 함께 방송을 지내보도록 할 텐데, 북한에서 사시던 곳은 따로 어딜까요? 저 함흥이 고향이에요. 아, 함흥이세요? 네, 함경남도 함흥. 함흥분은 또 처음인 것 같아요. 아, 그러세요? 네. 대부분이 우리 아시잖아요. 함경도 네. 뭐 청진, 해산, 뭐 해령, 무산 이런 쪽이 좀 제일 많으시고 한 편인데, 그래도 또 함흥분 하면 함경남도에 속하다 보니까 함경북도, 함경남도에 속하는 이제 직할시라고 보시면 되죠. 네. 그렇죠. 그래서 함흥시에서 오셨는데 그 북한에서 지내실 때 그러면 특별한 뭐 직업이나 나만의 갖고 있는 뭔가가 있었을까요, 그때? 탈북하기 전까지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함흥이 5대 공업 도시라고 하잖아요. 이제 큰 이제 비난론에서 매점, 네. 구내식당, 매점 판매원으로 이제 있다가 탈북을 했죠. 어머니께서 먼저 탈북하셔가지고. 그럼 봉사시설 소속이었었네요. 예. 왜냐면 인민경제위원회 그 소속에 돼 있는 편의시설 봉사원들이었던 거잖아요. 너무 잘 알고 계시네. 저도 백화점 판매원으로 있었어가지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로 대한민국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약간 그 공무원 형태의 국가기관에 소속된 직원이라고 보셔도 되잖아요. 거기는 다 국가 소속이다 보니까. 맞아요. 근데 이제 그 고난의 행군 전까지는 아마도 이제 국영 기업이다 보니까 조금 이제 메리트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고난의 행군하면서 나라에서 배급을 못 주고 시장 경제 활성화가 되면서 2000년대 초반부터 이제 뭔지 알 것 같아가지고. 그죠? 네. 그래서 모든 게 이제 국가 소유보다는 개인 소유가 많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매장도 운영을 하면서 이제 70%는 내가 가지고 30%는 이제 나라에 들어가는 식으로 이렇게 이제 운영을. 또 개인적으로는 장사도 하셨던 거예요? 네, 그렇죠. 이제 매장을 운영을 하면서 이제 아시잖아요. 네. 간이 매장. 맞아요. 이제 그 노동자들에게 이제 영양제를 공급하는 그 식당인데 직장 이제 그 비난론이 크다 보니까 무슨 직장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근데 저희는 이제 농약 직장 쪽이었는데 농약 직장이요? 예. 그 이제 그 저쪽 아래쪽에 식당이 하나 있고 저희 위쪽에 이제 식당이 하나 있는데 저는 이 식당에서 작은 이제 매장을 운영을 하면서 어쨌거나 이제 그 식당에서 노동자들에 대한 식사를 보장을 못하다 보니 노동자들이 이제 돈으로 이제 간이 매장에서 이제 사서 드시고 돈은 있는데 그래서 어쨌거나 그때 굉장히 좀 잘 됐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그 신혼관보다도 이 매장이 막 함흥시에서 지금 제일 잘 벌 거다 막 이렇게 막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근데 그때 당시 그 직장 밑에서 뭐가 나왔냐면 수은이 나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밤에 이제 보이대가 다 있잖아요. 큰 기업은 들어와서 이제 수은을 채취를 해서 그 공장 안에서 싸게 사서 밖에 아마 이제 나가서 좀 비싸게 팔았었나 봐요. 예, 그렇죠. 그리고 막 이제 그때 이 공장이 돌아가지 못하다 보니까 그 뭐 연, 동, 뭐 스댕, 그런 거 다 뜯어가지고 막 이제 팔 때라고 그때가.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탈북한 이후에 2009년도에 이제 김정일이 그쪽에 방문을 했더라고요. 제가 TV를 봤어요. 여기서. 진짜요? 그 다 뜯어간 공장에 김정일이 왜 그래서 그때 다시 이제 비난론을 다시 이제 복구를 해가지고 지금은 굉장히 많이 좋아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에 원래 이제 공업도시 뭐서 이제 큰 기업으로 놓고 볼 때 뭐 제철소라든가 비난론 공장, 함흥 이제 비료 공장도 좀 유명했었고 한 것처럼
그 우리 흥남부도 또 이제 맞아요. 함경남도에 속하는 거잖아요. 자, 근데 그렇게 보게 되면 저는 이제 저도 북한에서 살다 온 사람으로서 사실은 그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면서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공장의 모든 기계들 뜯어다 팔고 하다 보게 되면 공장들이 다 서 있는단 말이에요. 기계가 뭐 기름이 없어서 멈추고 전기가 없어서 멈추고 자재가 없어서 멈추고 사람들이 일을 안 나와서 멈추고 그런 상황에서도 돌아가던 게 제철소도 보면 용광로 직장, 석열 직장 이런 데는 무조건 이제 용광로 하나는 살려야 된다 해서 살리기도 했고 했는데 그쪽도 그런 게 있었나요? 그럼요. 일부 직장들은 이제 살아서 계속 이제 움직이기는 했었거든요. 막 이제 그 소다 나오는데 네네. 그리고 이제 농약이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농사를 네네. 지으려면. 그리고 이제 살처제 직장 같은 데도 이제 살아서 이제 움직였고 몇 개 막 이렇게 비닐이 나오는 이제 그 비닐 그릇 소래 하잖아요. 비닐 소래. 원래 찌린 소래. 예, 맞아요. 원래 찌린. 그런 직장은 되게 많이 섰는데 우리 쪽에는 이제 살처제 직장이라든지 농약 직장이라든지 살아서 계속 이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새벽이면 아침에 일어나면 그쪽 지대는 굉장히 농약 냄새가 쫙 시내를 쫙 감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는 그 직장은 살아 있었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 농약과 수은이라는 거는 사람에게 정말 치명적인 이제 타격을 입는 수은도 그렇잖아요. 잘못하게 되면 이제 생명을 뺏어갈 수도 있고 이제 병적인 것도 저기 얻어갈 수 있는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한 대처 방안이나 뭐 공장 기업소 안에서 또는 정부 차원에서 어떤 그런 대책 마련이라 이런 게 있었어요. 없었죠. 그때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대한민국은 이제 가장 가까운 신뢰로 이제 코로나가 왔으면 네. 이제 100% 물론 북한도 이제 마스크 착용을 하고 하지만 그때 당시는 그 인간에 대한 그런 것보다는 나라의 경제 살리기가 이제 바빴으니까 어쨌든 먹고 사는 데가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인체에 그게 해롭다라는 그것보다는 돈을 벌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글로 이제 들어와서 작업을 하는데 아침에 출근을 하려고 보면 그 이제 농약 냄새, 그 수은 냄새, 그게 이제 딱 들어가 이게 몸에 이제 흡입을 하다 보면 굉장히 이제 머리가 아프잖아요. 그런 속에서도 일을 했다 그건 거죠. 탈북민들 중에서도 그렇게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지는 않아가지고 맞아요. 함흥이라는 좀 특별함이 또 있을까요? 함흥이라고 하면 이제 그치. 5대 공업기지라잖아요. 그래서 이제 함흥 이팔 비날론 연합기업소, 네. 그리고 함흥 모방직 공장, 그리고 이제 함흥 제약 공장, 금재련소 한 가지가 그 저쪽 누에고치 우리 명주천이잖아요. 맞아요. 예, 그거 나오는데 그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이렇게 있고 이름이 기억 안 나는 거야? 뭐 어쩌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가장 유명한 게 이제 송돈 다음으로 마전 해수욕장, 그리고 우리가 이제 50년대에 그 흥남부두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배를 타고 왔잖아요. 우리 흥남부두. 145태 때 거잖아요, 그게. 이제 그 굉장히 이제 중요한 곳이죠. 그렇죠. 예. 그게 리미트가 돼가지고 우리의 역사를 이제 또 기억하게 하는 영화로도 한국에서도 이제 국제시장 영화가 네. 나왔었고 했던 건데 저도 그 영화 보면서 참 눈물 흘리지 않은 대한민국 국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정말 마음 아픈 진짜 현실에서 정말 울며불며 온 가족이 이산 가족을 만들었던 첫 스타트가 거기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사실 그렇게 놓고 보게 되면 함흥에서 이제 그렇게 생활을 하시다가 뭐 고난행군이 들어가셨고 뭐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들고 이런 와중에도 또 그런 일을 하시면서 생계를 유지하셨는데 한국으로 그럼 오게 된 계기가 또 따로 있을까요? 그러면 어머니께서 먼저 탈북하셔가지고 그래서 5년 만에 소식이 닿았어요. 어머니 이제 99년 1월에 강을 건너셨고 2005년도에 저한테 소식이 극적으로 닿았어요. 예, 그래서 그것도 뭐 저는 열심히 막 이제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막 이제 그 사포 시장 가서 물건 날라다가 막 매장 이제 팔고 있는데 어쨌거나 두만강을 건너서 이렇게 그런 이제 뭐 브로커라고 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중국 분들이 이제 북한 사람에게 연락을 해서 북한 사람이 이제 저를 찾아서 이제 그치. 막 그러다 극적으로 저한테 근데 제가 2003년도에 그
북한은 이제 미신이 많잖아요. 점쟁이가 많잖아요. 암암리에. 네. 몰래. 근데 제가 혼자 있다 보니까 점쟁이 할머니한테 찾아갔는데 2005년도 4월에 뭐 어머니가 살아있다나 죽어있다나 꼭 소식이 올 거래요. 영화다. 너무 신기한 게 4월 20날에 제가 딱 그 소식을 접했어요. 2005년 4월 20일에. 그래서 이제 어머니 만나러 가서 통화를 하고 그해 11월에 탈북을 한 거죠. 야, 그 유명한 점쟁인데. 네. 어떻게 한국으로 오지 않으셨대요? 나중- 돗자리 깔아드릴 텐데. 네, 나중에 이제 한국에 오니까 혹시 이제 함흥에서 이렇게 이제 점을 보고, 그러니까 그 북한에서는 이렇게 점을 보고 오시는 분들이 조금 대거 좀 그쵸. 있었었나 봐요. 탈북하실 때. 맞아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혹시 어디의 할머니냐 물어보는 사람도 있었어요. 저한테. 그래서 어쨌거나 훈남에 있던 할머니인데 할머니가 혼자 사셨고 거기 이제 암암리에 가서 거기서 이제 그치. 좀 많이 보죠. 이게 먹고 살기 힘들면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사람들이 그런 곳은 제일 먼저 찾아요. 그것처럼 이제 마찬가지인데 저 역시 그랬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어머님과의 연락이 닿고 어찌됐건 북한이라는 사회가 우리 아시잖아요. 되게 조직적이고 규칙적인 그 체제 안에서 사람들을 똘똘똘똘 뭉쳐놓고 어떻게 서로 감시하게 어디 빠져 못 나가게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미 어머님이 탈북하셨고 하게 되면 그 가족들에게도 어느 정도의 시선이 좀 있었을 수도 있고 또 젊으신 나이에 그 결심을 내리는 게 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그렇죠. 이제 보위부에서 물어보고 이제 안전부에서 물어보고 하잖아요. 그치. 그럴 때마다 저는 모른다가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모른다고 이제 뭐 엄마가 어디 가지 나도 어떻게 알겠냐. 이제 어머니가 탈북하시면서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고 오빠가 이제 뒤로 탈북하다가 이제 좀 안 좋게 일을 당했고 그래서 이제 제가 혼자 남겨졌거든요. 세상에 저희가 이제 어느 이였는데 그러셨구나.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북한에 이제 친척들이 이게 화합이 굉장히 잘 되어 있잖아요. 저는 네네. 한국에 와서 제가 생각한 게 너무 핵가족이다 보니까 가족들의 이런 이제 그 사랑이라고 해야 되나 가족들의 우애가 북한보다는 조금 못하지 않을까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발언이기는 한데 예, 이런 걸 조금 느낀 것 같아요 저는. 저도 그래요. 네, 왜 그러냐면 이제 저희가 이제 실향민 가족이다 보니까 이제 할아버지들이 그때 50년도에 후남에서 배 타고 왔거든요. 그래서 여기 와서 이제 뭐 저희 가족뿐 아니라 제가 이제 한국 사회에 제가 이제 친구들도 좀 있을 거잖아요. 회사 그쵸. 일을 하면서 이제 알게 된 분들 보면 얘기 나누다 보면 이제 북한 사회 굉장히 고립되고 그런 사회지만 친척들과의 우애는 굉장히 좋았구나. 맞아요. 근데 한국 사회는 너무 핵가족화가 되어 가네 이런 생각을 제가 느꼈어요. 사실 북한 같은 경우는 어디 이동의 자유가 없고 한번 가려게 되면 정말 몇 달을 걸쳐 가거나 돈을 뒤집어 써야 돼서 이제 가지를 못하는 상황이어서 만나지 못하고 이러는 건데 여기는 정말 서울에서 부산까지도 몇 시간이면 내려가는데 그건 명절이거나 계기가 있어야지 가거나 그러니까 뭔가 사무적이거나 가족끼리도 뭔가 대소사행 이런 행사들이 있거나 이럴 때만 이제 이동하고 만남을 가지고 이렇게 되지 그냥 오늘 할머니 집 가야지 심심해 이게 안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혼자 있으면서 이제 막 이제 보위부에서도 이제 엄마가 어디 가냐 거기는 다 이제 뭐 인민반장 통해서 그치. 공장기업소에서 뭐 반장 뭐 공장기업소에도 다 이제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물어보면 저는 그냥 모른다 이렇게 하다가 이제 어머니한테 소식이 닿아서 어머니랑 소식이 닿아서 어머니를 만나러 이제 북쪽으로 오면서 어쨌거나 이제 여행 증명서를 띄워가지고 이렇게 이제 혼자 제가 북쪽으로 들어오니까 중간에 이제 검문소가 있잖아요. 그쵸. 예. 거기에서 제가 혼자 국경지대로 들어오다 보니까 여행 증명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딱 단속을 하더라고요. 청주 내려서 이제 들어오는 기간 동안 버스 타고 들어오면서 몇 개 처소가 있는데 들어오면서 딱 첫 번째 처소에서 제가 이제 딱 내리라고 첫 번째인가 두 번째 처소인가 내리라고 해서 내렸는데 어쨌거나 내려서 이제 그 뭐 중대장인지 서대장인지는 모르겠어요. 군관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친척 집에 이제 중고 가지러 간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중대장이 저희
회령에 있는 그 집에다가 전화를 했는데 그럼 그 집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냐. 그때는 집에 전화가 조금씩 있을 때란 말이에요. 그 집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냐. 그래서 전화번호를 줬어요. 그래서 전화를 딱 했는데 우리 그 사촌 동생인데 중국에서 이제 중고 물품 사러 온다. 걔를 들여보내라. 이렇게 돼가지고 괜히 또 안전하게 그분이 또 이제 차를 하나 태워줘서 그렇게 해서 안전하게 이제 엄마 마누라 북쪽으로 들어왔어요. 다행이네요. 너무 다행이고 너무 감사한 게 제가 지금 이제 그 한국에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정말 너무 신기했어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인덕도 있기는 하지만 그 모든 하나하나의 모든 일들이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보이지 않는 그분의 우리는 이제 그렇게 우리가 아는 그분의 도움이나 뭐 손길이 있지 않았을까. 맞아요. 맞아요. 이게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제 뭐 종교라든가 신이라든가 이걸 떠나서 분명히 나를 돕는 무언가는 존재하고, 또 나를 정말 힘들게 하는 원인도 분명히 있고 이런 거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 땅을 떠날 때 탈북민들만 아니라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그런 존재하는 뭔가는 있는 거는 분명하고 이걸 방송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서로가 또 이제 믿고 따르는 또 이제 의지하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딱 정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그런 것들은 존재하고 있고 그 점쟁이도 그냥 있는 점쟁이는 아닌 거잖아요. 네, 그래서 북한에서 저도 친척 중에 올케 이렇게 형님 중에 한 분이 이제 신내림도 받았었는데,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것도 좀 저는 부정적이지 않아요. 왜 직접 봤기 때문에 그래서 한데